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랭체인의 멀티벡터 리트리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체인에서 조금 더 심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리트리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어떤 필터링 조건을 걸고 싶을 때 셀프 쿼리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예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심화 리트리버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 더 고퀄리티의 RAG 시스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리트리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해당 리트리버가 어느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멀티 벡터 리트리버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그래서 멀티 벡터 리트리버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저희가 어떤 사용자 질문 퀘스천 같은 거를 넣으면은 랭체인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된 가장 유사한 도큐먼트를 찾아서 그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LLM 요청을 하는 게 그런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학습하는 RAG 시스템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멀티벡터 스토어는 이 벡터 스토어라는 하나의 벡터 스토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 질문에 대응되는 유사한 어떤 벡터 값을 찾는 벡터 스토어를 앞단에 넣고 그거의 부모가 되는 이제 닥 스토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용자 어떤 질문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거와 가장 유사한 거는 벡터 스토어에서 찾아오는데 이제 실제 LLM에 넘기는 그 추가적인 텍스트는 이 벡터 스토어의 더 위에 부분에 매칭되어 있는 닥 스토어에 있는 값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이 멀티벡터 스토어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벡터 스토어를 뭐 두 개 만든다 해서 멀티벡터 스토어라고 이름 붙인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벡터 스토어로 이제 사용자 어떤 질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매칭시키는 이 부분 단위들은 이쪽에 뭐 어떤 요약된 답변을 넣어 놓는다거나 이제 뒤에 보겠지만 어떤 hypothetical question에서 이 질문과 매칭이 잘 될 것 같은 가상 질문들을 넣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전체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더 작은 덩어리로 쪼개놓은 부분 청크들을 매칭을 시켜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사용자 퀘스천과 유사한 답변이 잘 매칭되도록 이 앞단에 벡터 스토어 저장을 해놓고 그럼 여기서 최대한 유사한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됐다라고 하면은 실제 LLM과 묶어서 넘길 때는 이렇게 더 작은 단위로 포함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넘어가는 그 텍스트 양이 작아서 포함하고 있는 정보 양이 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LLM을 넘길 때는 이 해당 청크와 매칭되어 있는 더 긴 텍스트를 LLM에게 넘겨줘서 이 앞단의 벡터 스토어 부분에서는 사용자 질문과 최대한 유사한 어떤 텍스트가 찾아지도록 가이드하고 실제 LLM 연동을 할 때는 더 많은 의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더 긴 부분의 패런트 청크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 스토어를 두 개로 나눠서 적절한 청크 매칭도 잘 하고 LLM에게 넘길 때 정보도 잘 넘기는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 리트리버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실제 코드 예제와 함께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레퍼런스 링크 눌러보시면은 이 랭체인 공식 도큐멘테이션에서 멀티벡터 리트리버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파일 수정 권한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파일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눌러서 사본 파일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사본 파일이 생성된 상태에서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 무궁무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랭체인 측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는 이 더 작은 청크를 앞단에 붙여서 더 작은 청크로 유사성 검색을 하고 그 뒤에 패런트 청크로는 더 큰 부분 단위 그러니까 더 긴 청크를 붙여서 답변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이 앞단에 실제 사용자 퀘스천과 매칭하는 벡터 스토어의 이 스플리티드 청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에 대한 세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예시는 그냥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넣어놓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여기 앞단에 이제 이 작은 청크 부분을 이 긴 청크를 요약한 내용을 붙여서 이 앞단에 매칭시키는 부분은 요약한 내용으로 저장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hypothetical question을 만들어서 각 문서에 대한 적절한 퀘스천들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 가상으로 만든 퀘스천을 사용자 질문과 매칭하는 이 앞단에 넣는
그러니까 이 앞에 매칭시키는 벡터 스토어 부분을 첫 번째로는 그냥 더 작은 텍스트 청크로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이 패런트 청크의 요약으로 매칭시키는 거, 세 번째로는 각 문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가상 질문을 만들고 그거를 이 앞단에 매칭시키는데 적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코드와 함께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랭체인을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도 LLM 연동을 위해서 GPT를 사용하고 임베딩을 위해서 오픈AI 임베딩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 셀에 여러분의 오픈AI API 키 지정해 주시고 이쪽 셀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한 PyPDF 로더, 멀티벡터 리트리버, 그 다음에 인메모리 바이트 스토어, 크로마, 텍스트 로더, 오픈AI 임베딩,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제를 위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의 저출산 관련한 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출판한 한국의 저출산 관련된 어떤 이 레포트 내용을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PyPDF 로더를 이용해서 이 해당 저출산 PDF URL을 넘겨서 이 저출산 관련된 PDF를 전체를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리커시브 텍스트 스플리터로 청크 사이즈를 만으로 잡아서 이제 만 글자씩 나눠서 이 전체 PDF 내용을 만 글자씩 이렇게 좀 긴 청크 단위 묶음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불러온 다음에 이제 만 글자씩 나누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부분 청크들이 나눠지게 되고 전체 이 PDF 내용이 5개의 부분 긴 청크로 나눠지게 되고 그게 이 DAX라는 변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DAX 부분은 이 5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어진 패런트 청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플릿 패런트 청크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 앞단에 더 작은 청크를 나누는 방식을 세 가지, 하나는 그냥 더 작은 청크로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요약한 내용을 나누는 거, 세 번째는 hypothetical question으로 가상의 질문을 넣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첫 번째 방식으로 앞단의 그 스플리티드 청크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더 작은 단위의 청크로 나눠서 매칭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크로마DB 벡터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임베딩 펑션을 오픈AI 임베딩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패런트 도큐먼트 스토어에 사용하기 위한 이제 인메모리 바이트 스토어라는 걸 따로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 스플릿된 차일드 청크랑 패런트 청크를 이렇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로 이제 닥ID라는 키를 잡아서 이 스플릿된 작은 청크가 어떤 패런트 청크에 속하는지를 매칭시켜주는 닥 언더바 id라는 걸 설정을 해주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벡터 스토어, 그 다음에 그 패런트 스토어 저장을 위한 인메모리 바이트 스토어, 그 다음에 닥 ID 설정을 위한 ID 키, 그 다음에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위한 ID 키, 이렇게 세 가지 지정한 다음에 이제 멀티벡터 리트리버 선언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어주는 닥 ID의 실제 값들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UUID로 이렇게 5개의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 이 부분 청크, 이 닥스 부분에 만 글자씩 나눠놓은 텍스트 묶음이 5개이기 때문에 이 5개 패런트 청크에 대해서 이 하나당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이 패런트 청크 묶음이 5개니까 그에 필요한 이제 닥 아이디도 이렇게 5개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차일드 텍스트 스플리터로 이렇게 만 글자씩 나눠놨던 텍스트 스플리터에 이제 5개의 큰 패런트 청크 묶음을 이제 400글자씩 나눠진 더 작은 차일드 청크 묶음을 만들어주고 이 5개의 패런트 청크를 순회하면서 다시 400글자씩 나눠서 더 작아진 스플릿된 더 작은 청크 묶음을 이제 서브 닥스로 지정을 해주고 그때 메타데이터 ID 키로 이 서브 청크가 실제 패런트 청크에 어떤 거에서 나왔는지 매칭시키는 거를 이 5개 만들어 놓은 UUID 매칭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서브 닥스 부분이 더 400글자씩 나눠진 작은 청크들이 생기게 되고 그때 지금 400글자씩 나눴을 때는 총 48개의 더 작은 서브 청크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전체 PDF 큰 도큐먼트가 있고 이 패런트 청크는 만 글자씩 나눈 5개가 있고 그때 스플리티드 차일드 청크는 48개가 있는데 그 400글자씩 쪼개진 차일드 청크가 어떤 패런트 청크에서 나왔는지를 매칭시키는 거를 이제 닥 ID, UUID 5개로 이렇게 메타데이터 쪽에 저장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멀티벡터 스토어 리트리버의 벡터 스토어,
그러니까 여기 앞단에 실제 매칭시키는 부분에는 지금 스플릿된 차일드 청크, 이 스플릿된 차일드 청크 서브 닥스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서브 닥스 묶음을 포함하고 있는 이 페런트 청크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에 닥 스토어라는 데 저장을 하는데, 그때 이 닥 아이디 값을 같이 매칭을 시켜줘서 이 닥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 서브 닥스 부분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리트리버의 벡터 스토어 부분에는 그 스플릿된 400글자씩 나눈 48개의 스플릿 청크가 저장이 됐고, 닥 스토어 부분에는 그 10,000글자씩 큰 덩어리 묶음에 5개의 청크가 저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벡터 스토어의 시뮬러리티 서치로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찾아오는 거는 이 한국의 저출산 원인이 뭐야 라는 게 여기서 유저 리트리버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때 여기 앞단에 벡터 스토어에 있는 스플릿된 작은 청크 중에서 해당 그 질문이랑 가장 유사한 청크를 찾아오고, 그때 이런 식으로 400글자로 나눠진 서브 청크 중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뭐 어떤 고도 경제 성장의 후유증으로 삶의 목표가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여유 없이 쫓기고 있다. 뭐 이래서 뭐 이런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에 관련된 청크가 매칭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벡터 스토어 시뮬러리티 서치로 찾으면은 그 앞단에 가장 유사한 스플릿된 청크가 매칭이 되게 되고, 이제 실제 리트리버 인보크 펑션으로 그 페런트 청크 쪽의 부분을 찾아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트리버 인보크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리턴되는 어떤 실제 페런트 청크 쪽을 매칭을 시키면은, 네, 이렇게 지금 앞에 이 매칭된 서브 청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이 매칭된 서브 청크 같은 경우는 그 앞단에 400글자씩 나눠진 이 서브 청크가 매칭이 됐는데, 그런데 리트리버 인보크로 더 페런트 청크를 찾아오면은 이 앞단에 저희가 매칭시킬 때 사용했던 이 서브 청크가 아니라 이 매칭되어 있는 이 페런트 청크 쪽에 그 10,000글자씩 쪼개놓은 페런트 청크가 리턴돼서 이렇게 더 긴 청크가 리턴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벡터 리트리버의 첫 번째 방식으로 여기 앞단의 스플릿 차일드 청크를 그냥 더 작게 잘게 쪼갠 부분 텍스트로 나누는 첫 번째 사용 방식에 대해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머리를 이용한 방식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 서머리 방식은 이 앞단의 스플릿 차일드 청크 부분을 이 페런트 청크를 요약한 내용을 만든 다음에 그 요약한 내용을 이쪽에다가 담아 놓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쭉 임포트하고, 이번에는 먼저 GPT 모델을 가져와서 아래 문서를 요약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 리플레이스 되는 스트링 부분에 그 전체 통 10,000글자씩 나눠놓은 5개의 스트링을 넣고 GPT를 이용해서 그 5개 통 스트링을 요약한 결과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10,000글자씩 5개 묶음을 닥스 부분에 가지고 있었는데, 위에 이제 GPT로 이렇게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요약한 결과를 받아오면은 이렇게 10,000글자씩 크게 들어가 있던 5개 묶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하나의 요약본, 하나의 요약본, 하나의 요약본에서 이렇게 5개의 요약본이 만들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 5개의 묶음에 대한 5개의 요약 메시지가 이렇게 서머리스 변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다시 멀티벡터 리트리버 설정하기 위해서 크로마DB 설정하고, 그때 오픈AI 임베딩 활용하고, 인메모리 바이트 스토어 저장하고, 역시 그 페런트 청크랑 차일드 청크를 묶기 위해서 닥 아이디 설정해 주신 다음에 멀티벡터 리트리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매칭을 위한 닥 아이디 5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서머리 닥스 부분의 그 5개 요약본에 대해서 그 페런트 청크와 매칭을 시키기 위한 닥 아이디를 이렇게 5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에서는 이렇게 큰 도큐먼트가 있고 이 큰 묶음 5개가 있고 이 큰 묶음 하나당 이 서머리 하나씩 해서 이 스플릿 차일드 청크도 5개인데 그 하나당 하나의 페런트 청크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벡터 스토어 부분에는 이 5개의 서머리 다큐먼트들을 넣어주고, 더 상위에 있는 닥 스토어 부분에는 그 전체 통으로 되어 있는 5개의 긴 텍스트 묶음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주석 처리돼 있어서 앞단에 매칭시키는 벡터 스토어 부분에
그냥 그 서머리 닥스 5개만 넣어놨는데 이 앞단에 매칭시키는 것도 그냥 풀 텍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 주석을 풀어서 그 10,000글자씩 나눠져 있는 그 통 텍스트도 이 매칭시키는데 활용한 앞단의 벡터 스토어 부분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설정하고 시뮬러리티 서치로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5개 서머리 중에서 이 해당 퀘스천이랑 가장 유사한 하나의 서머리 결과가 리턴이 되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머리 결과가 아니라 이 서머리에 묶여있는 이 닥 아이디 기반으로 더 상단에 있는 그 10,000글자의 더 긴 텍스트 청크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트리버 인보크로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이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매칭을 시킬 때는 이 서머리를 활용을 하지만 실제 리턴을 하는 거는 이 매칭시킨 서머리의 상단에 있는 이 페런트 도큐먼트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인 이 앞단의 스플리티드 차일드 청크 부분을 서머리로 활용하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세 번째 방식으로 여기 앞단의 스플릿 차일드 청크 부분에 어떤 하이포세시컬 퀘스천으로 이 문서에 기반해서 사용자가 질문할 것 같은 어떤 예상 질문을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가상 질문을 매칭시키는 거에 활용을 하고 실제 답변은 페런트 청크에서 찾아오는 하이포세시컬 퀘스천을 사용하는 약간 심화 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 하이포세시컬 퀘스천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 1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펑션 콜링 기능을 활용해서 오픈AI API의 펑션 콜링 기능으로 어떤 정형화된 퀘스천을 만들어 볼 거고 그래서 그때 그 펑션 제네레이션에 위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네임 디스크립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펑션 콜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펑션을 정의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5개의 다큐먼트 큰 묶음에 대해서 하나의 도큐먼트 그 큰 묶음에 대해서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다음 문서가 답할 수 있는 가상 질문 3개를 생성하십시오 해서 지금 이 페런트 청크 묶음 하나당 3개씩 가상 퀘스천을 만들도록 그 펑션 콜링을 위한 GPT한테 가이드를 하고 네, 그때 GPT-4 모델 불러와서 이 펑션 콜링 기능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체인 설정하고 이 첫 번째 10,000글자 페런트 차일드 덩어리 묶음에 대한 GPT가 생성해준 가상의 하이포세시컬 퀘스천이 이렇게 3개가 매칭이 되는데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얼마인가요?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인가요? 이렇게 3가지 하이포세시컬 퀘스천을 GPT가 생성을 해줬고 그 5개의 페런트 청크 묶음에 대해서 전부 3개씩 생성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페런트 도큐먼트 하나당 그 도큐먼트에 연관된 이렇게 3개의 어떤 가상 질문들을 만들어줬고 네, 그러면 역시 벡터 스토어로 오픈AI 임베딩 활용하고 상단에 페런트 청크 저장하기 위한 인메모리 바이트 스토어 지정하고 그 연결고리를 위한 ID 키 지정해서 멀티벡터 리트리버 만든 다음에 연결고리를 위한 닥 아이디들 만들고 네, 이제 그 퀘스천 만들어낸 도큐먼트당 15개씩 퀘스천에 대해서 그 퀘스천이 나오게 된 그 상단의 페런트 청크에 대한 연결고리 닥 아이디를 메타데이터 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벡터 스토어 쪽에는 15개 퀘스천 넣고 상단의 닥 스토어에는 더 긴 10,000글자의 도큐먼트 5개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뮬러티 서치로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이제 매칭을 시킬 때는 이 앞단에 만들어 놓은 15개의 하이퍼세시컬 퀘스천 중에서 이 퀘스천과 유사한 청크들을 리턴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사용자 질문과 거의 똑같은 가상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가상의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상 어떤 질문들을 쭉 깔아놓고 그거랑 매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테크닉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뮬러티 서치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리트리버 인보크 펑션으로 매칭시키면은 이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상단의 페런트 도큐먼트 리턴 값, 10,000글자의 이 페런트 도큐먼트 리턴 값들을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예시로 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해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도 이 매칭되는 하이포세시스 퀘스천이 저출산 대책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hypothetical question 자체가 어떤 예상 질문이 돼서 훨씬 더 사용자 의도와 부합하는 텍스트들을 리턴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여기 닥스토어에는 10,000글자씩 나눠놓은 5개 묶음이 있고 이 묶음당 이렇게 3개씩 어떤 hypothetical question 연결고리가 있는 형태가 되고 이제 실제 사용자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 hypothetical question 15개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걸 찾아서 매칭을 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도큐먼트에서 페런트 청크랑 차일드 청크를 만들고 유저 프롬프트에 매칭을 시키는 거는 차일드 청크에 매칭을 하고 실제 리턴을 하는 거는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페런트 청크에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벡터 리트리버 기능에 대해 살펴봤고 그때 이 스플릿 차일드 청크 부분을 구현하는 3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로는 그냥 더 작은 청크를 넣는 방식, 두 번째로는 이 페런트 청크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만들어서 그걸 넣는 방식, 세 번째로는 이 페런트 청크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가상의 어떤 hypothetical question, 가상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넣는 방식, 이렇게 3가지 구현 방식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이 스플릿 차일드 청크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이용해서 또 더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RAG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 이제 뒤에 챕터에서 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활용하는 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